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보시듯이 참깨죠. 이 참깨를 털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요 행위,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제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재는 이제 참깨 털기가 되는 거고요. 주제는 이제 순리라는 건 뭡니까? 자연의 어떠한 섭리, 그쵸?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거,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려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도 나오고요. 또 시골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 그리고 깊은 연륜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의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세속적 가치를 따라하는 이 현대인들의 이제 과도한, 지나친 이러한 욕심을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경계함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성격은 이제 독백적이고요. 교훈, 그렇죠? 체험, 작가의 화자의 체험이 담겨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기 반성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77년도에 이제 작품이 발표됐습니다. 자, 한번 설상 특징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참깨를 터는 할머니가 나오고요. 또 시적 화자의 태도와 서로 이제 그 행위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이 순리에 따르는 그 삶의 깨달음을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느긋해요, 이 할머니가요. 그리고 조급하고 충동적인 그 나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인물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가치를 이제 제시합니다. 아셨죠? 또 일상적인 체험이죠. 또 삶의 방식이 다른 두 인물 나왔죠. 그 행위가 대비되면서 교훈을 이끌어낸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답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해서 약간씩 변형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라고 다 적은 겁니다. 또 천천히 노련하게, 그래서 참깨를 터는 할머니의 방식, 또 조급하고 일시적이고 쾌감을 즐기면서 또 지나치게 힘을 주는, 그렇죠? 참깨를 털어내는 나의 방식이 서로 대조되고 비교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상 전개 방식은 뭐 대비 내지는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연륜을 쌓은 이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젊은 나의 행동,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조되면서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할머니의 충고가 나옵니다만 그 해석을 따로 덧붙이지 않은 상태로 이 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묘한 여운을 남긴다라는 거, 자, 이러한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또 대조적인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식으로, 아셨죠? 이야기식으로 이제 표현한 작품이에요. 또 역동적인 의성어가 나옵니다. 이제 참깨를 터니까 당연히 이 역동적이겠죠. 당연히 역동적인 의성어를 통해서 이 시의 어떤 리듬감, 또 경쾌함을 독자에게 선사합니다. 아셨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나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털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산그늘이 내렸다. 자, 산그늘이 내렸다는 얘기는 시적 배경이 나온 거죠.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제시된 거고요. 밭 귀퉁이에서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누가? 그렇죠? 인물과 배경이 나온 거잖아요. 마치 소설에서 보듯이. 자, 그래서 함께 참깨를 턴다. 그러니까 와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나와 화자와 같이 참깨를 터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해서 빨리 어때요? 힘을 더해서 역동적으로 참깨를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젊은 화자는 뭡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 합쳐서 역동적으로 이제 힘있게 참깨를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연까지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실까요? 급하게 이제 참깨를 터는 나의 방식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보아하니 할머니는 이렇게 됐죠. 할머니의 입장이 나오는 슬슬 서서히 막대기질을 한다. 그러니까 요 행위가 바로 뭡니까? 어떤 그 여유로운 삶, 그렇죠? 이 할머니의 본성이 드러났잖아요. 여유와 어떤 그 느린,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그 여유롭고 넉넉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할머니의 이 느긋한 태도를 제시한 거고요. 또 나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볼 때 화자가
조급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젊은 나, 젊은 나라는 거는 할머니와 대조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그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내리치는데 어때요? 힘을 더 한다. 그렇죠?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라는 말은요. 이 화자는 이제 성급한 인물이고 또 충동적이고 또 감정을 일시적으로 막 터트리는 또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렇죠? 순리에 어때요? 할머니와 다르게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만 잔뜩 부리는 그러한 그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작가가 말하려는 거는 바로 상징적인 그러한 인물로 표상된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2페이지 보실까요? 자, 세 번째로 나눈 부분에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신나게 참깨를 털어요. 그리고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락을 하듯이. 그러니까 참깨를 틀면서 느끼는 그 화자, 시적 화자만의 기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 사회는 인간 사회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을 내리치면 무수한 이 참 알맹이들이 막 쏟아지는 이 어떤 즐거움 있죠. 예, 그렇죠? 예, 오락이나 유흥 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러한 쾌감 때문에 참깨를 털어내는 일은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참깨를 털어내면서 화자는 어때요? 예, 쾌감을 맛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와 자, 쏴와 것은 뭡니까? 이 청각적인 그런 이미지고요. 음성 상징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쏟아지는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수한 흰 알맹이들이 마구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굉장히 신나는 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작가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또 화자가 참깨를 털며 느끼는 이 쾌감, 어떤 그 즐거움, 그렇죠? 예, 어떤 세속적인 욕망,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죠? 할머니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고요. 10년을 가까이, 10년이 넘도록 뭐 이런 얘기죠.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다. 그렇죠? 예, 도시에서 10년을 가깝게 살아본 나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에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이제 1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 도시에서 있었던 그 삶의 패턴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신난다. 아주 그 자신이 이제 원하고 조종하는 대로,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리치면 무수한 어때요? 무수한 그 결과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렇죠? 예. 마치 기계에서 나달이 쏟아지듯이 뭐 그런 느낌이겠죠. 휘파람을 불죠? 예, 굉장히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그렇죠?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가 다분합니다. 이 시는요. 자, 네 번째 내용 가실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할머니께 끝고중을 듣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를 터는 모습에 화자의 모습이죠. 그 꾸중, 할머니의 꾸중과 나의 반성이 담겨 있는 거네요. 한번 보시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 곳에서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일시적이고 기회적이고,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뭐 이러한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참깨처럼 막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자, 이거는 뭡니까? 화자의 그 세속적인 욕망, 물질적인 어떤 욕망, 그렇죠? 현상적인 욕망,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적인 이미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자, 할머니의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할머니의 그 대사죠.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요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대기질을 슬슬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아시죠? 너무 지나치면 미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물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화자는 어때요? 조급하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장면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슬슬 막대기질하며 순리에 따른 이 할머니의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세대들이요. 그래서 화자가 직접 참깨를 터는 이 체험, 그죠? 직접 경험이죠. 이러한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화자가 관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서 깨달았다.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이 화자는 할머니와 참깨를 털던 경험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참깨를 터는 것 같이 차근차근 느리게 이 순리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 제시됐고요. 그렇지 않은 이 화자의 모습이 서로 어때요? 대조되면서 이 삭막한 도시의 메마른 인간의 모습과 정이 넘쳐나는 그렇죠?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이 선명히 부각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어려운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사연을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아주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셨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 달아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